많은 분들이 의외로 모르는 암을 이기는 음식 먹는 방법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대인들이 기대 수명인 83.6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8.1%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암에 걸리는 가장 큰 원인은 잘못된 식습관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은 열을 가한 육류나 식품 첨가제가 많이 들어간 가공 음식들을 섭취하기 때문에 체내에서는 지속적으로 암세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흰밥, 흰설탕, 흰밀가루 같은 도정한 음식들을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몸에 많은 활성산소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는다고 해도 음식 먹는 순서에 따라 전혀 다른 몸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먹는 방법부터 배우셔야 합니다. 또한 암을 예방하고 체내의 모든 질병의 근원이 되는 활성산소를 줄이려면 항산화제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과일과 채소를 1일 400g 이상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고혈압, 당뇨를 비롯한 대사성 질환과 만성병을 줄이려면 음식 먹는 방법을 고치지 않으면 체질 개선을 통해 고질적인 질병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자, 지금부터 음식 먹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식은 과일이든 곡류 등 가능한 한 섬유질제로 드셔야 합니다. 섬유질을 제거한 과당음료, 흰밥, 흰밀가루를 많이 드시기 때문에 대부분의 질병이 생겨납니다. 다음 그래프를 보시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음식의 3가지 종류가 혈당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합니다. 첫째, 빨간 곡선은 과당 음료나 설탕 같은 것들을 먹었을 때 음식을 섭취한 지 30분 만에 아주 고혈당으로 치솟았다가 음식을 먹은 지 60분이 되면은 다시 아주 저혈당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빨리 혈당이 올라갔다가 뚝 떨어질 때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고 저혈당으로 갈 때 혈액에 유리지방산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방을 당으로 변환해서 보충을 하려고 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렇게 유리지방산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상지질혈증과 당뇨병 같은 것들이 유발됩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이런 현상은 반드시 없어야 합니다. 둘째, 주황색 곡선은 흰밥이나 흰 밀가루를 먹었을 때도 설탕을 먹었을 때 못지않게 고혈당 쇼크와 저혈당 쇼크가 나타나기 쉽습니다.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는 현상이 반복될 때 이상지질혈증과 당뇨병 외에도 뇌졸중이나 중풍병과 같은 질병이 발생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청량음료를 비롯한 과당음료, 주스, 흰밥, 흰밀가루를 많이 섭취하시는 분들은 항상 몸이 무겁고 면역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셋째, 청록색 곡선은 과일과 채소를 섬유질제 섭취했을 경우입니다. 식사 2시간 이후에 혈당이 피크로 올라가지만 저혈당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원만하게 올라갔다가 원만하게 떨어지고 정상 범위를 유지합니다. 이것은 가장 안전한 형태의 식사입니다. 이렇게 혈당이 원만하게 올라가야 저혈당으로 떨어지지 않고 저혈당 쇼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혈당이 될 때 유리지방산이 그 부족한 당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혈액으로 쏟아져 나오면 이 유리지방산이 혈관이나 간, 췌장 등에 쌓여서 많은 질병을 유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일과 채소만 먹는 게 아니라 당분이 많은 밥도 먹습니다. 밥은 현미를 먹는다고 해도 탄수화물이 약 60%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혈당을 안전하게 올리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있는데 섬유질이 많은 채소, 나물 종류를 먼저 드시는 것입니다. 채소만 먹기 어려우면 이 채소와 밥을 조금 섞어서 먹되 단백질과 지방질 음식보다 가급적 채소를 먼저 드셔야 합니다. 그러면 밥이나 빵 속의 당분이 그 섬유질 때문에 소장에서 천천히 흡수되기 때문에 혈당에 비교적 안전합니다. 이런 생활을 반복하면 상당히 젊은 혈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를 보시겠습니다. 세모로 연결된 곡선은 설탕물을 먹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곡선은 설탕과 블랙커런트와 함께 먹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맨 아래 곡선은 설탕과 링고베리를 함께 먹었을 때입니다. 설탕을 먹은 뒤 90분에서 120분 뒤에 유리지방산이 상당히 많이 생겨나지만 과일에 섬유질이 들어가니까 유리지방산이 많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음식을 먹든 섬유질을 충분히 함께 먹어주면
당분도 비교적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먹는 음식이 백혈구의 DNA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은 유전자를 현미경으로 관찰한 것입니다. 인체 유해물이 얼마나 유전자를 손상시키는지 분석하는 유전자 해석 분석법입니다. 이것은 세포 수준에서 DNA 손상을 효과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표준 검사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붉고 동그랗게 염색된 세포를 보면 그 안에 유전자 고리가 조밀하고 질서 있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닭이나 다른 육류를 찔 때 생성되는 발암물질인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을 첨가했더니 DNA 가닥이 손상되거나 절단되면서 해성 모양으로 꼬리가 길어진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포 후면에 나타나는 꼬리의 길이 및 넓이가 클수록 DNA 손상 정도가 심해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발암물질 헤테로사이클 아민과 마늘 속 식물 영양소를 함께 넣었더니 놀랍게도 DNA 손상이 경미한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마늘의 알리신이 항산화 기능을 하는 것처럼 과일과 채소에 널리 존재하는 플라보노이드가 여러 타입의 자유 라디컬을 소구하는 활동을 해 우리 몸을 보호하기 때문에 매 끼니마다 채소를 먹어야 안전하다는 확신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논문은 대장암 환자의 백혈구에다 고기를 튀길 때 나오는 발암물질인 아이와 PHIP를 첨가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백혈구의 DNA가 파괴되면서 수치가 올라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발암물질에다가 과일과 채소에서 나오는 식물성 영양소인 퀘르세틴과 루틴을 각각 넣어 보았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면 실선의 곡선으로 표시된 건강한 사람보다 점선으로 표시된 대장암 환자의 DNA 파괴 정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발암물질 헤테로사이클 아민의 일종인 IQ를 첨가하기 전에도 대장암 환자의 백혈구의 DNA의 불안정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정상인의 백혈구 DNA보다 암 환자의 백혈구가 더 많이 발암물질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파괴를 많이 일으키는 발암물질과 더불어 사과와 양파에 많은 퀘르세틴을 함께 넣으니까 파괴되는 정도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도 보면 실선의 곡선으로 표시된 건강한 사람보다 점선으로 표시된 대장암 환자의 DNA의 파괴 정도가 발암물질 IQ를 첨가하기 전에도 이미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상인의 백혈구 DNA보다 암 환자의 백혈구가 더 많이 발암물질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발암물질과 더불어서 오렌지와 메밀에 많이 들어있는 식물성 영양소를 함께 넣었더니 백혈구의 DNA 파괴 정도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깨닫습니다. 대장암은 암세포가 대장에 있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혈액 속에 백혈구가 이미 암세포로 인해서 생성된 활성산소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암 환자는 매 끼마다 이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과일과 채소를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매 순간 우리 몸 안에서 활성산소나 암세포가 생성되기 때문에 끼니마다 항산화제인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다면 과일과 채소는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이 자료를 보시면 채소, 과일을 1일 400g 이상 먹으면 유방암 재발률이 거의 50% 가까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 400g이 적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 양을 다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식사 30분 전에 과일을 100g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200g을 드십니다. 그러면 아침과 점심 식사 전에 100g씩 200g과 저녁에 200g을 합치면 400g을 하루에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 때마다 채소를 100g씩 드시면 과일 400g, 채소 200g 해서 하루에 600g의 과일과 채소를 드실 수 있습니다. 섭취량은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음식 먹는 방법을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음식은 먹는 순서가 제일 중요합니다. 채소를 가장 먼저 먹어야 당분 흡수가 서서히 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둘째, 과일은 식후가 아니라 식전 30분 전에 100g 정도 껍질째 씹어 드시면 제일 좋습니다. 셋째, 채소와 과일은 하루 400g 이상 드셔야 합니다.
넷째, 섬유질이 빠진 주스, 과당, 음료, 흰밥, 흰 밀가루를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음식을 갈아서 먹고 후루룩 마셔버리는 습관은 섬유질이 없어서 장 운동을 방해하고 또 빨리 흡수되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나 인슐린 스파이크를 일으키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다섯째, 칼로리 비중을 아침으로 옮길수록 저녁에 음식을 먹지 않게 되고 또 저녁에 우리 몸을 해독하고 재충전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침을 잘 챙겨 먹고 저녁을 줄이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습관을 가지지 않으면 당뇨, 고혈압 같은 대사성 질환이 좀처럼 고쳐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습관을 가지면 대부분은 고혈압, 당뇨 같은 것은 바로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일찍 주무셔야 아침에 밥맛이 좋습니다. 오늘 강의 꼭 실천하시면 체질이 바뀌고 당뇨, 고혈압 같은 대사성 질환부터 좋아집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